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자, RP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RPM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 툴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요, 윈도우즈에서, 자, 여러분 윈도우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윈도우즈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전부 깔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시키게 되면, 자, 이제 셋업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셋업이라는 파일. 그쵸? 요 setup.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전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와 같은 파일을 갖다가, 리눅스에서는 rpm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rpm이라는 파일. 그죠? 요 rpm이라는 파일이 바로 요, 셋업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리눅스 초기에, 그죠? 초기에 리눅스에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서 거의 뭐,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한 것이 바로 이 RPM이라는 자, RPM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RPM도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제 계속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런 RPM도 아직도 조금의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PM을 보다 더 확장해서 나온 것이 YUM이라는 게 있습니다. YUM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것은 바로 뭐 옐로우 덕 업데이트 모디파이어 뭐 이런 정도의 그 약자가 되겠는데요. 자, 요 U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PM을 좀 더 보완한 자, YUM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페도라에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YUM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따로 나와서 존재한다기보다는요, 요 RPM을 조금 확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RPM을 좀 포함한, 그렇죠? RPM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RPM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명이 자 RPM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눅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서 레드햇에서 프로그램 설치 후에 그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작한 것이 바로 요 RPM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setup.exe 파일과 어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RPM은 확장명이 바로 이렇게 RPM 그대로 딴 거죠. 그렇죠? 그대로 확장명이 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RPM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우선 그 RPM 패키지의 영역별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패키지 이름이 나옵니다. 패키지 이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릴리스 번호, 그 다음에 아키텍처 하고 이렇게 뒤에 확장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RPM 파일의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여기 보시면 gedit라는 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패키지 이름이 되는 거죠. gedit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죠. gedit 메모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에 이제 그 마이너스 다음에 이제 버전이 나오죠. 2.6.1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버전은 대개 이제 세 자릿수로 이제 나오는데요. 앞에서 제가 페도라 우리 요 DVD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나왔던 그 버전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는 주 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 버전, 그 다음에 패치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최신 버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릴리즈 번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어떤 문제점이 이제 개선이 되면 개선될 때마다 이제 붙여지는 그런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C11 돼 있는데요. 자, 요것은
페도라 버전이란 뜻이죠. 페도라 버전 11 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도라에서 근데 배포될 때 이제 붙여지는 버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페도라 11이 배포가 되면서 요 gedit 2.6을 이제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요 페도라 버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gedit의 2.6.1 버전이 꼭 페도라 11 버전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버전의 페도라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이제 포함이 되면. 자, 그리고 이제 i586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것은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CPU를 의미하죠. CPU. 그래서 이 파일이 설치 가능한 그런 CPU를 뜻합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버전, 릴리즈 번호, 아키텍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에 보면 i386 계열에 있고 486, 586, 펜티엄급 586이죠. 인텔 계열의 CPU를 의미를 하고 68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페도라 11 같은 경우에는 자, 586 버전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586 버전이 지원되는 gedit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알파, 그 다음에 스파크 IA64인데 요것은 이제 해당 CPU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자, 소스 패키지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설치 후에 별도 컴파일 및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NOARCH라고 표현이 되면 이것은 아키텍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죠. 즉 모든 CPU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NOARCH로 체크가 될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SRC로 체크될 경우에는 이제 소스 패키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 이제 별도의 컴파일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컴피그 설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뭐 알파나 스파크 IA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CPU가 되겠죠. 참고로 요 이제 알파와 뭐 스파크 뭐 IA 요 64 요 서버는요 이제 서버 CPU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안 나오죠. 뭐 예전에 삼성에서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CPU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팍은 뭐죠? 스팍은 이제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만든 그런 그 서버용 CPU죠.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 하면 솔라리스, 그쵸? 솔라리스 유닉스 서버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CPU인데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하죠. 이 솔라리스 유닉스 체제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A64, 요거는 이제 IA 64비트, 그쵸? IA 서버가 있죠. 인텔 계열에서 나온 자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64비트형 서버용 C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각각 해당 CPU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뭐 CPU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CPU 하게 되면 뭐 AMD, 뭐 인텔 계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서버용 CPU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파, 그다음에 뭐 스팍, 그다음에 IA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 밖에도 몇몇이 있고 뭐 맥킨토시에서 돌아가는 CPU는 뭐죠? 파워 PC죠. 파워 CPU. 요 파워 CPU 같은 경우는 애플 전용 이제 CPU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서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서버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요 이제 서버용 CPU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RPM 명령어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RPM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RPM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선 RPM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UVH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파일을 이제 설치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본적인 옵션은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IVH 이렇게 이제 하죠. 이 i라고 하는 것은 인스톨을 의미하겠죠. 설치 개념에 인스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설치할 땐 이렇게 i 값이 붙고 자 그 다음에 이 v라고 하는 것은 설치 과정을 과정에 확인을 할 건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설치 진행을 보여줄 경우에는 이렇게 h를 붙입니다. 그래서 샵 앞에 샵 마크가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이제 앞에 마이너스 U 돼 있는데요. 자, 요것은 이제 업데이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문자로 일단 써야 되고요. 대문자 U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가 없으면 일반 I, 그렇죠? IVH 요와 같은 일반 설치와 일단 같고요. 만약에 패키지가 있다면은 그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마이너스 대문자 UVH 해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 파일명을 이제 적어주는 거죠. 패키지 파일명을 일단 패키지 파일명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패키지 명이 있고 뒤에 확장자 이제 RPM이 있는 어떤 그런 파일명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요 이제 삭제를 하겠다고 하면 역시 RPM 해주고 마이너스 2 옵션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레이저 지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RPM 마이너스 UVH 그 다음에 삭제 마이너스 2 해서 패키지명을 적어주시면 그 지우고자 하는 패키지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제 패키지 지리가 있는데요. 이제 요것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요. 시스템에 이제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PM 해주고 QA, 그렇죠? 퀘스천 묻는 거죠. Q 옵션을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패키지 명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RPM 해주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RPM 이렇게 명령어를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그쵸? 퀘스천 QA 자 이렇게 물어줍니다. QA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FTP가 설치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요구에 관련된 패키지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미 설치된 파일이 어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RPM 해주고 Q-QF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이제 적어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RPM-QF 그 다음에 SVN 안에 디렉토리 안에 ifconfig는 자 그쵸? 어느 패키지에서 포함되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뿌려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정 패키지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 여기 RPM 해주고 자 마이너스 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요. 자 이게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QL이 됩니다. QL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게 자 한글로 바뀌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현재 요 패키지 명에는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미 설치된 패키지의 정보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QY 그래서 이미 이제 요 패키지 설치된 요 패키지 명을 갖다가 패키지 명에 대한 그 상세 정보가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RPM QY 해주고 자 파이어폭스 해주게 되면 파이어폭스가 뭐죠? 그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에 관련된 이제 상세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파이어폭스를 설치한 패키지 정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 파일에 자 요것은 이제
아직 이제 설치되지 않은 그런 RPM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파일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QLP. 그래서 RPM에 적어주고 이제 QLP 해주게 되면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질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또 설치할 패키지의 이제 상세 정보. 그래서 QIP에서 RPM 패키지 경로를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패키지 파일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자, 이걸 이제 실제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RPM 명령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죠. 자, 질의문은 질의문 4가지와 그 다음에 밑에 그 설치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질의문 그 2가지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RPM 해주고, 자, 마이너스 해주고 QA 했습니다. 자, 요것은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의 패키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FTP 한번 봅시다. 자, 이게 FTP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페도라 여기 FTP 하는 FTP 패키지죠. 그래서 i586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요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지금 페도라의 버전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11버전에서 i586으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RPM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F. 자, QF는 뭐죠? 자, 이미 이제 설치된 파일이 어느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QF 해주고, 자, FTP는 지금 어느 디렉토리에 있나요? USR, 그렇죠? USR에 있고, 그 다음에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FTP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지금 현재 FTP 요 경로를 이제 다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절대 경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자, 요것도 역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특정 패키지 어떤 파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네, QL이 되겠죠. 옵션이 마이너스 QL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L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TP 이렇게 쳐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 패키지 안에 포함된 파일들이.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와 같이 FTP, PFTP 이와 같은 자, 파일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어떤 패키지 안에, 그쵸? 요 FTP를 설치한 요 이제 FTP 패키지가 되겠죠. 요 FTP 패키지 안에는 자, 이와 같이 FTP와 이와 같은 다 5개의 파일로 파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I. 자, QI는요. 어떤 설치된 패키지의 이제 상세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M 해주시고, 그렇죠? QI, FTP 해주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상세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 보시게 되면 FTP 패키지는 표준 유닉스 명령, 그래서 행 FTP 명령 -행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해서 이렇게 FTP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전부 이렇게 표현이 되십니다. 버전은 0.17이고 또 이것은 이제 페도라 버전은 이제 F11, 그렇죠? 그래서 릴리스 버전까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아직 설치하지 않은, 그쵸? RPM에 대한 파일의 질의를 내릴 때는, 질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패키지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패키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RPM 명령어 내려주죠. 자, 그리고 QIP라는 옵션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RPM이 있는
절대 경로를 적어줘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RPM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미디어라는 폴더에 패키지 이제 지금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자, 요 우리가 미디어라는 폴더에 지금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보시면 자, 요 지금 페도라 11 요 지금 실행 파일이 여기 있죠. 여기 설치 파일이요. 자, 요 안에 지금 기본적인 패키지 파일이 다 들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리눅스를 설치할 때 들어있는 요 페도라 11이라는 DVD, 그렇죠? 요 안에 파일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은 지금 마운트가 된 상태인데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는 폴더에 마운트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려면 자, 이 미디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대문자 F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CD롬 장치에 있는 자, 요 CD DVD 안에 요 폴더로 지금 들어간 거죠. 디렉토리 안에.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 파일들이 있어요. 폴더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 패키지를 포함하는 폴더가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P를 적어주고 다시 키보드 상에서 탭키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모질라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모질라. 자, 모질라. 자, 모질라. 자, 모질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하나의 파이어폭스와 같은 그런 브라우저의 일종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탭키를 눌러서 또 완성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모질라를 설치하기 위한 이런 그 RPM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싶어요. 저희가 요 모질라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qip라는 요 같은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요게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qip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떠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자, 자, 옮겨야겠죠. 이렇게 키보드 상의 방향키를 가지고 자, 그럼 QLP를 넣어줘 보도록 합시다. QLP. 자, QLP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면 자, 지금 설치하기 위한 요 파일, 모질라 파일에 그렇죠?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쭉 보시면 여기 있죠? 명령어 여기서부터 내려죠. 자, 지금 설치할 파일, 그죠? 요 모질라 설치할 파일에 자세한 파일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모질라 파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익스텐션, 그 다음에 플러긴, 그렇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파일, 라이브러리에 모질라 라이브러리가 있고, 자, 여기 플러긴과 모질라, 자, 이와 같은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RPM의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RPM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거죠. 의존성이라는 문제죠. 의존성. 프로그램 간의 의존성.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RPM,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 RPM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긴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이 의존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페도라, 자, 지금 페도라에서 기본 웹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죠? 자, 파이어폭스죠. 파이어폭스. 그렇죠? 근데 요 파이어폭스는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X 윈도우 하에서 사용을 해야 되죠. X 윈도우.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파이어폭스는 상당히 요 X 윈도우가 설치가 되지 않아 있으면, 그죠?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 파이어폭스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 파이어폭스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프로그램과 그렇죠? 파이어폭스와 X 윈도우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YUM입니다. YUM. 자, YUM. 요 X 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파이어폭스를 아예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YUM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 B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 현상 때문에 자, B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A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 프로그램을 그 분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이 패키지를 이제 강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자, A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B라는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면 자, 이럴 경우에 RPM 명령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UVH 해주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포스라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포스라는 옵션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을 무시하고 설치하는 이런 NODPS라는 옵션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나 자, 노드 PS라는 자, 요 옵션을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패키지 파일명을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또는 RPM 해주고 -UVH 그다음에 패키지명 다음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해서 일단 강제로 이렇게 패키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떤 정상적인 설치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주의를 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패키지의 의존성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RPM 해준 다음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Q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릴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R이라는 대문자를 적어주고 RP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물론 여기 이제 패키지 파일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패키지 파일이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어떤 요 패키지 파일과 의존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미리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좀 까다롭죠. 일일이 그걸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정확한 패키지가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정보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터미널로 들어와서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인도우 시절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뭐 MC라는 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파일 탐색기와 같은 그런 툴인데요. 이렇게 방향키만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런 툴이었죠.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설치하는 방법은요. 자, RPM 명령 주고요. 자, 우선 그 파일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옵션이 QA가 되겠죠. 그래서 QA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MC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자, 아무 메시지가 나오진 않죠. 즉 이 얘기는 자,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럼 요 설치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페도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탭키를 눌러서 자동 완성 기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자, 패키지였죠? 그래서 대문자 P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용해서 제가 자꾸 윈도우 개념이 자꾸 윈도우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폴더 그러는데요. 자, 디렉토리가 맞겠죠?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안에, 그렇죠? 지금 DVD 안에 패키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려면 자,
그 MC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ls 보시면은 자 MC-4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요 지금 패키지 이름이죠. 요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QIP라는 명령을 가지고 한번 명령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QIP는 뭐죠? 설치할 프로그램을 갖다가 미리 정보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버전은 얼마 버전인지 또는 기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설치하기 전에 사용하는 명령어 QIP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세 정보를 알아보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 해주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MC라는 요 툴은 버전이 4.62 버전이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 파일이 맞다 싶으면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자주 사용하는 설치 옵션 -u 그렇죠? vh 그렇죠? 자, 그리고 MC 자,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그렇죠? 이제 패키지 이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준비 중 이런 메시지가 떴고, 자, 여기서 샵이라는 바가 쭉 이동을 하면서 진행 상태를 나타내죠. 그렇죠? 자, 이 옵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H라고 그랬죠? H. 이제 설치 다 됐습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설치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RPM 그쵸? -QI 그리고 MC라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렇죠? 아까 봤던 그 내용 그대로 4.62번에 그렇죠? 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설치하기 전에 설치한 후에 이제 알아보는 명령은 QI 그렇죠? 그럼 설치하기 전에는 자 -Q 뭐라고 그랬죠? -QIP라고 그랬죠? P 그렇죠? 설치한 후에는 QI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세 정보를 이제 알아봤으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설치된 프로그램의 파일, 그쵸? 설치된 관련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죠. 그래서 -ql 넣어주고 MC 쳐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파일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렉토리, MC 디렉토리 안에 뭐 신텍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텍스, 이런 파일들이 쭉 이제 사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C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MC. 자, 요 프로그램,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자, 리눅스 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도스 시절에도 많이 사용했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확인해 보시고 exit라는 명령을 적어서 이제 빠져나옵시다. exi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요 MC 패키지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RPM -E. 자, 그리고 MC 라는 프로그램 지워줘야겠죠? 자, 그런데 자, 요 마이너스 해주고 탭키를 눌러서 혹시 요 RPM 패키지를 지우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RPM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우는 거지 요 RPM 패키지 자체를 지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그 패키지 명 그렇죠?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패키지 그쵸? 패키지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패키지 명 그래서 MC라는 요걸 지우는 거죠. 그래서 지우실 때는 자, RPM 해주시고요. 자, -E, 그 다음에 MC 이렇게 지워주시면 바로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어떠한 메시지도 뜨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다음 프롬프트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RPM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염이죠, YUM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